예, 안녕하세요. 어, 청풍기술학원의 멘토 김주용입니다. 오늘 121회 토목시공기술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요. 어, 이번 121회는 필기 합격자가 56명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인원을 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뭐 저번 횟수라든지 저번 횟수라든지 최근에 한 100명 이상씩 뽑다가 요번 상당히 좀 적게 뽑게 됐네요. 자, 그 적게 뽑은 건 적게 뽑고요. 그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. 합격 못 하셨어도 다음 회차에는 꼭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오늘은 그 토목시공기술사 합격 지름길 요거에 하고 간단하게 이제 좀 짚고 2020년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토목시공기술사 여러분 그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요. 그 준비 요령으로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기술사의 정의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기술사라 하면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, 고도의 전문 지식은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이죠. 그래서 이 반장과 좀 구분되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, 또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응용 능력, 이거는 현장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반장들이 이렇게 실무 경험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건 교수와 또 구별되는 또 저기 문구입니다. 그 응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.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되죠. 그러니까 이 합격하는 스킬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요령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토목시공기술사는 이제 기술사 수준이 보시면은 토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이 있고 품질이 이렇게 많이 겹치게 됩니다. 그래서 시공이 있으면은 토질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고, 또 품질도 거의 뭐 조금만 더 하시면은 품질까지 이렇게 해서 뭐 이 세 가지 정도, 여기에 이제 안전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안전까지도 이렇게 하면은 한 사관왕도 무난하게 따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 뭐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사가 뭐 토질이라든지 품질, 시공, 안전이 있지만은 이게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시작해가지고 먼저 된 것 뿐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, 포기는 뭐죠? 배추 세는 단위죠.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고 차분차분 한 걸음 한 걸음 하신다면은 합격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합격하는 순서는 IQ가 좋은 분보다 감정지수 EQ가 높은 분들이 더 빨리 되고, 이런 분들보다도 열성지수가 높은 분들이 확실히 빨리 합격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시간 활용을 좀 잘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, 요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드는 게 뭐냐 하면은, 어떤 이런 그 시테크를 강의하는, 요즘에 뭐 재테크가 아닌 시테크죠.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강사가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다가 상자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돌을 이렇게 갖다 채웠답니다. 이렇게 갖다 채우고서 이 돌이 이 상자에 이 돌이 꽉 찼습니까?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꽉 찼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래를 한 줌을 이렇게 또 붓게 되죠. 그러니까 모래들이 또 이렇게 사이사이에 충분히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꽉 찬 거 같이 보였는데, 또 교수가 이 상자에
꽉 찼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요 사이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.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니요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또 한번 붓더랍니다. 그래서 이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가 있고 여기에 다시 물 한 주전자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지금 제 실험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? 이렇게 물어봤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쪼개서 누면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또 누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표현해 주신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 말도 맞지만은 사실은 여러분한테 더 강조하는 것은 이 상자 안에 물이라든지 모래로 먼저 채우고 여기에 돌멩이를 집어넣으려고 했으면은 그때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들어가는 순서를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시연을 보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자갈이 뭡니까? 이 큰 돌이 뭡니까?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런 기술사지요. 기술사부터 먼저 집어넣고 잡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소한 일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집어넣어야지 이 기술사라는 것을 합격하지. 이 잡일이라든지 사소한 일, 뭐 개인적인 일, 뭐 친구하고의 만나는 일,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일들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나중에 이렇게 큰 기술사라는 걸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들어가죠.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시는데 이 소중한 거, 중요한 것이 뭔지를 좀 깨우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될 게 이 시간표 작성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시간표를 작성을 해서 이쪽으로는 이제 뭐 쭉 해가지고선 1일부터 해가지고선 31일까지 여긴 1월달, 2월달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이 칸을 쳐놓고 자 1월 1일날 공부를 3시간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 3시간 뭐 2일날은 뭐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0시간 뭐 3일날은 어떻게 하고 뭐 7일날은 일요일날이라서 뭐 한 12시간을 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선 이 한 달에 평균을 내시면은 뭐 50시간이 됐던 몇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시간의 총합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. 여러분이 시험 보실 적에. 그래서 500시간이 됐다든지 뭐 600시간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시간표 작성하는 게.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토목시공기술사가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고 요즘 많이 쉬워졌다고 치지만은 예전에는 약 800시간, 700시간에서 1000시간 정도를 공부해야지만 합격했다고 그럽니다. 1000시간. 그렇지만은 지금은 좀 인원을 좀 많이 뽑고 좀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응시생도 조금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한 400시간 그리고 아주 경험이 많으신 분은 300시간 300시간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여러분 그 300시간이라도요. 300시간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한다 치더라도 100일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. 100일이면은 약 3달하고 한 10일 정도 이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아주
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시고 경험이 많으시는 분들. 근데 보통 뭐 400에서 한 600시간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도전할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보여지는데, 이 정도를 하려 그러면은 건 6개월 이 정도를 하루에 3시간씩 꼬박 해야 하셔야 된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를 작성하지 않고, 이게 이제 그 공정표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어떤 이런 거 없이 가면은 여러분이 지치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왔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는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시간표를 작성해서 공부 시간을 확인해 보십시오. 그래서 500시간이 됐는지 600시간이 됐는지. 근데 이 600시간이나 500시간이요 100시간 하고 한 2달 쉬었다가 또 한 100시간 하고 이러면 의미가 없습니다. 이거는 연속된 시간이면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을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시험 한 일주일 전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 전이라든지 그 휴가를 내셔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15시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,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하시면은 한 100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합격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왜 합격이 안 됐는지 오늘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시간표를 작성을 하시고 절대 시간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도 좋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오프라인 강의를 조금 추천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면서 간접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터디 그룹을 한다든지 학원에 등록을 하셔서 경쟁 의식을 좀 가지고 또 돈도 아까웠지만은 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빨리 합격을 하십니다. 예, 그래서 꼭 그 공부하시는 게 이게 체력이 많이 딸리거든요. 그래서 이 공부하시기 전에 보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식품을 좀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시험 보고 오면은 2타입이 있습니다. 첫 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면은 야 시험 끝났다 아직 해방이다 이러고선 끝나고 오는 날 맥주하고 치킨을 사갖고 와가지고선 치맥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또 한 부류는 갔다 오셔가지고 복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서 나왔더라 이러면서 그 문제들을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찾아보고 하시는 분, 그리고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서 푹 쓰러지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합격합니다. 시험 끝났다고 치맥 싸오고 시험 끝났는데도 쌩쌩하신 분들은 다음 시험을 응시를 해야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체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약을 좀 해 드시는 것이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시간, 격하게 운동을 하면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이 공부하면 좀 또 오히려 좀 집중력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언덕이라든지 이런 그냥 아는 길,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길 정도 이렇게 산보 정도 하는 거 이런 걸로 하면서 좀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
공부 방법에 좀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DI 학습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 오크통 있지 않습니까? 그 나무로 된 술통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술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 이게 건강과 의지력과 학습법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의지력하고 학습법이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여기가 이렇게 깨지면은 물은 이 건강에 맞춰 건강 제일 안 좋은 것만큼밖에 못 담지 않습니까? 만약에 건강도 좋고 의지력도 좋은데 학습법이 안 좋다.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건강, 의지력, 학습법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많은 물을 담글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DI 학습법, 그래서 이 건강하고 의지력하고 학습법 이게 중요한 거고요.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심하게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, 우리 공부도 이제 그 시험에 맞춰서 100분 단위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100분 단위로 공부를 하시고 한 10분 정도 쉬면서 스트레칭 한 1, 2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좋고,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산보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을 위한 거고, 의지력은 여러분이 이제 그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짐을 하신다든지 이런 자기한테 의지를 줘가지고 학습에 동기를 주셔야 되는 거고, 학습법은 여러분 이제 이 시험에 맞는 학습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 뒤에도 보이시겠지만 마인드맵이라든지 해마학습법, 이 해마학습법이라는 건 이미지화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공부를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미지화 해가지고선 공부를 하셔야 된다. 그래야지 오래 기억하고 또 빨리 쓸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기억 방법으로는 여러분 그 어떤 시간 순이라든지 공간 순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좀 기억하시기가 좋고, 또 연상을 하시면은 또 기억하기가 또 쉽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SPT 표준간입 시험 같은 경우에 64kg의 추를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해 가지고 샘플러가 30cm 간입될 때에 관입 횟수를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64라든지 이게 76kg, 76cm라든지 30cm 이런 것들이 60cm, 64kg면은 아들의 무게가 이 정도라든지 내 무게가 이렇게고, 76cm라는 건 내가 높이 껑충 뛰었을 때가 76cm를 뛰고 그리고 팔뚝 하나 그 정도 간입되는 거구나. 이래서 30cm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내가 64kg 되는데 76cm를 껑충 뛰었다가 내렸을 적에 팔뚝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그 타격 횟수구나. 이렇게 하면은 좀 나중에 이 비슷하게라도 이 숫자를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,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지화하라는 거,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아스콘 같은 거가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일화가 돼 있습니다. 이 뒤에 마인드맵 보시면 해마학습법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지화하여 이제 기억하라는 건데, 제가 이제 그 계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은 계측은 소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소경을 한번 해볼까요? 이 소경이 이제 이렇게 눈을 쓰고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계측을 하는 거예요. 이 소경이
소경이 계측을 하는데 여기다 침을 탁 튀겨 가지고서 계측을 한다. 이렇게 이제 엉뚱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소경이 가능하지 소경이 침 튀면서 계측을 한다. 이러면은 간극수학계, 우리 연약 집안에서 간극수학계 설치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간극수학계 뭐 지하철 같은 데에서도 간극수학계 설치를 하죠. 예. 응력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런 하중계라든지 이런 응력이 일어나는 부분에 이제 이 설치를 하게 되죠. 그 다음에 하중계, 아까 얘기했듯이 하중계, 그 다음에 지하수위계는 연약 집안에서는 이 간극수압의 영향이 영향받지 않는 좀 약간 먼 곳에다 설치를 하게 되죠. 그 다음에 지하수위계 여기 저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가시설에서도 하게 되죠. 그 다음에 소음 측정기, 우리 발파하고 그러면 소음 측정기, 경사계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건물들이 있으면은 이 건물의 경사계라든지, 그 다음에 텔티메타 마찬가지로 치마계, 그리고 이런데 치마계를 설치하지요. 이 지중 치마계라든지 또 치마판 같은 거를 설치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가능하지 소경침티 이렇게 하면은 계측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관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이미지화를 해가지고선 기억을 하는 게 이제 해마학습법입니다. 그래서 하고, 그리고 이제 축약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흙의 공학적 성질이다 그러면 전압투지라든지, 아니면은 공필시 장입에 성토 재료에 필요한 거 이러면 공필시 장입에,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앞자를 딴다든지 해가지고서 만들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저는 많이 쓰지는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 축약도 꼭 공통된 것은 여러분 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시험을 작성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이렇게 축약으로 해서 공통된 몇 개, 예를 들어서 성토 재료가 가져야 될 거, 그러면 공필시 장입에, 공학적으로 안전한 흙은 전압투지, 이러면서 몇 가지 정도는 좀 알고 있으시면은 좀 답안 쓰시기에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케치북하고 이제 포켓 수첩을 저는 활용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, 이 무슨 얘기냐면은 화장실에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할 때 화장실에 스케치북에다가 그 그림들을 이렇게 좀 나만의 그림을 좀 만들어서 화장실에다가 놓고 그 용변을 보면서 그 눈으로 자꾸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그랬던 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야장이라든지 포켓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면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게 될 때 쉬엄쉬엄 또 현장에서 또 볼 수도 있고,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켓 수첩에서 제가 검측을 할 거, 아니면은 제가 시공을 할 것들을 이렇게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요약을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또 현장을 또 관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포켓 수첩하고 스케치북을 활용하면은 이 시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700시간, 600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게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도 공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도 야무지게 하다 보면은 공부하고 연관이 되면은 별도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많은 시간들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포켓 수첩이라든지 스케치북을 활용하시라는 얘기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잠자리 눈으로 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꼭 그 연필을 그 필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
여러 가지 각도로 연필을 가지고 땔감으로도 쓸 수 있고 연필을 가지고 무기로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니면 뭐 연필을 가지고 뭐 비녀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잠자리 눈이 이렇게 우리 사람은 이렇게 눈이 하나지만은 잠자리는 이렇게 혼눈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여러 개의 눈으로 이루어져서 이 눈이 다 이 사물을 보면서 조합을 해서 본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잠자리 눈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외통수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필을 땔감으로도 보고 비닐로도 보고 액세서리로도 보고 무기로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은 어떤 거는 점수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고 어떤 건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못 썼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개념을 가지고 쓴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아는 노하우가 아닌 why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아는 그 이유를 알면은 당연히 방법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 노하우를 알면 노하우가 저절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방법적인 거를 아니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아시라는 거. 그리고 꼭 시험을 한 다음에 복기하시고 분석하시라는 거. 요즘은 잘 돼 있죠. 그 시험이 자기가 쓴 게 몇 점씩 다 나왔으니까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꼭 복기하시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이 시험 쓸 적에 문제가 여러 개 변형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일일이 매 문제마다 다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공부량이 많아요. 근데 그거를 어떤 4촌에 8촌을 끌어다 쓰고 3촌을 끌어다 쓰고 이러는 그런 마인드맵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. 공부를 하시다 보면 슬럼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슬럼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을 그림책 보듯이 봤다든지 대형 서점에 가서 그림책처럼 봤다든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야장이라든지 포켓 수첩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대형 서점에 가서 일일이 책을 다 안 사고 그 책을 보다가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어 와 가지고 또 제 교재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토목 시공기술사는 이 다독이 중요합니다. 다독. 여러분 정독보다도 꼭 다독을 많이 하시라는 거.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합격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주 교재와 참고 서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김우숙 씨 제 교재 죽은 토목시공기술사 살리기 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용으로 또 그 김우숙 씨의 그 길잡이 토목시공기술사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책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좋더라고요. 그게 왜 좋냐 하면은 이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글씨들이 너무 많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칩니다. 근데 이렇게 딱 요약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고 이 공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공간을 제가 아까 여기 대형 서점이라든지 도서관에서 봐서 야장에다 적어 봐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. 이 빈 공간을 이 내용에 맞는 거 액상하다 이러면 이 액상화에 맞는 여기에 이 개요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. 그거를 이제 다른 대형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 거 이렇게 참고 서적에서 본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교재가 하는 거니 이 정독으로 몇 번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
그 시험 보시기 전에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거를 보셔야 돼요. 며칠 동안은. 근데 이 책이 여러 권 있으면은 사실 그런 잘 안 봐지게 되는데, 여러분 이제 그 공부량이 좀 되시고 이러면은 하루에 두꺼운 책 한 권이 봐야 봐집니다. 한 2시간 정도 내에 봐지게 되는데, 그럴 적에 이 눈에 익도록 하려면은 이 주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, 이 주교재를 이 참고서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완을 하신다는 거, 이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예, 시간상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